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2편의 연작 소설이고요. 그 당시의 서민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품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 자,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그 생활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가난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왜 그랬을까? 엄마가 글을 못 읽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철거 개고장이 온 겁니다. 자, 낙원구라고 하는 것은, 낙원이라고 하는 건 살기 좋은 곳을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낙원은 아니죠. 그래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어쩌고저쩌고 넘어가고, 낙원구 행복동, 동네 이름 역시나 약간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970 몇 년이다라는 것은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기아 소유 아래 어쩌고저쩌고 쭉 넘어가시고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넘어가시고 낙원구 행복동 46번지 1839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자, 벽돌 공장의 좁은 굴뚝 그림자부터 좁은 마당을 덮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서민들,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산업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여기는 자, 방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그만큼 뭔가가 답답한 상황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절망감과 답답함이 드러난다 라고 나오죠.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당연히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있었다. 자, 이주 보조금 액수가 적혀있긴 했는데 당시의 서민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산업화 사회의 횡포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라는 것은 그 입주권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안에 앞에 앉아 있었다.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애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자,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어요. 온 가족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게다가 일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만큼 뭔가 그렇잖아요. 앞날이 막막한 상황이니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매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부대의 의미를 쓴 거고, 그냥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고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자, 쭉 넘어가 봅시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난쟁이가 간다. 자, 난쟁이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뭔가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자, 알루미늄 표찰이라는 건 뭐예요? 철거될 집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무허가 건물이 새겨진 표찰인 거죠.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한 존재다. 이 알루미늄 표찰, 예전에 단답형 주관식이 있을 때는 상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당연하죠. 뭔가 일이 받고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손을 끌었다. 또 쭉 넘어갑시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엄마는 약간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자,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깐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자, 펜지꽃이라는 것은 보호받지 못한 존재인 영희와도 비슷한 그러한 순수한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집이 전부 다 파괴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당가에 있는 펜지꽃도 당연히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암시한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오빠? 자, 이들은 지금 갈 곳을 잃은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어떤 놈이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저항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엮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영호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드러나니까 뭔가 시드를 주고 영호의 태도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라 라든지 그런 것을 문제를 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반항적인 저항적인 내용이 들어간 시를 고르면 되겠죠. 그만도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자, 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사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좀 웃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 혼자만 슬퍼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자, 여기 풀냄새,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 이게 서로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가난함, 부유함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자, 옛날을 생각하는 거죠.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알면서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근데 엄마는 자꾸 말없이 걷고 걸음을 빨리 해요. 그 이유는 뭐죠? 고기 냄새인 줄 알아. 근데 아이에게 고기를 해줄 수 없는 엄마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자, 나중에 해먹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자, 어머니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하죠? 이건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부터도 지금의 상황을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공부에서 성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공부예요. 그 이유는 자본이라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밖에 없다. 내 몸뚱아리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옛날에 어머니들께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거짓말. 자,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자,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가난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주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주머니가 달린 옷과 주머니가 없는 옷에 역시나 아까 풀 냄새, 고기 냄새처럼 주머니가 달린 옷과 없는 옷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의 모습과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소재들인 거지. 그래서 자,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먹되 악당은 돈이나 많지. 외국 영화 보면 꼭 그러잖아요. 악당들이 돈이 많잖아요. 이게 또 왜곡된 현실 인식이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자,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어서.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여기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해.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자,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이었고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죠.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자, 주머니 없는 옷, 가난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들인데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어적 표현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반어적 명명법,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핵심 포착,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네, 형광펜 기능이 있는데 좀 못 찾겠네요. 다음은 철거 개고장, 보리밥에 까만 된장, 이것은 지금 나의 가족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재들입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 아까 봤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또 여기에서 난쟁이, 신체적 결함을 가진 불구의 인물이다 이거죠. 빈민층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소재로서 나타납니다. 등장인물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쭉 넘어가시다가 보시면 여기는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풀냄새와 주머니 없는 옷, 고기 굽는 냄새와 주머니 달린 옷,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서 빈민층들의 상황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는 그런 소재로서 쓰였습니다. 자, 쭉 보시면 이제 끝나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하죠. 자, 학습 활동에서 나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짐작하는 소재들, 철거 개고장, 보리밥에 까만 된장 이렇게 나오죠.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로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소재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1970년대 사회적 상황, 요 반어적인 표현에 따라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반어적인 상황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또 봅시다. 이게 제목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목의 의미를 묻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안 나오긴 했는데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난쟁이가 쏘아 올렸단 말이지. 큰 공도 아니고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계점을 드러내는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냐? 자, 이게 많이 팔린 것은 그닥 좋지 않다. 부끄러운 기록이다. 그 이유는 이게 공감을 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감을 사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실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전문강의 삽을씻고와 연결돼서 나왔네요. 전문강의 삽을씻고는 여기 나오지만 가난한 노동자의 고된 삶과 애환을 다룬 그런 시로 쓰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의 처지를 비교해 보면 가난한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산업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소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것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난소공은 이렇게까지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들, 철거 개고장이나 보리밥의 까만 된장 같은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재들, 그리고 그 뭐죠? 제목의 의미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